이번 시간에는 고객을 끌어오는 구글 애널리틱스 4 10과 기술과 인구 통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에서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보고서 용어 배우기, 인구 통계와 구글 신호 데이터, 구글 신호 데이터 활성화하기. 파트 1이죠. 기술 보고서 용어 배우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글 애널리틱스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고요. 자, 여기서 오늘 볼 내용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 이제 데모 중에서 구글 머천다이스 스토어에서만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거 플러드 이시라는 이제 이쪽을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데모 계정으로 들어갔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데모 계정에서 플러드 잇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자, 플러드 잇 데이터 이렇게 나오죠. 전체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의 이제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플랫폼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고서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들이 쭉 나오는데 요번에는 지난번에 구글 머천다이스하고는 조금 다른 것들이 나오죠. 뭐 게임 보고서라는 게 위에 보이네요. 획득, 유지, 참여도 쪽에 사용자 참여 이벤트 전환 수익구, 뭐 수익 창출, 사용자의 인구 통계 기술 이렇게 들어있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인구 통계 쪽 그리고 기술 쪽 요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기술 개요, 기술 세부 정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술 개요 부분을 항목을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기술 개요가 이 화면에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플랫폼별 사용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죠. 안드로이드가 90.9%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iOS 애플 폰을 쓰는 거죠. 6.4% 정도고 웹 사용하는 사람이 한 2.8% 정도가 되네요. 이렇게 플랫폼별 사용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랫폼별 사용자를 확인을 해 보셨으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아래쪽에 플랫폼 보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기술 세부 정보에서 플랫폼에 관련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보면 안드로이드가 위쪽에 위치하고 중간 정도의 iOS 맨 아래쪽에 웹, 즉 웹으로 접속해서 쓰는 사람들은 이제 극히 적군요. 대부분이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 뒤쪽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기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8월 달에 모이는 데이터들이 지금 몇 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이 데이터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요 전반적인 이 그래프랑 비슷한 모습을 이제 갖춰 나가게 되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구체적인 통계 수치들이 나오죠.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사용자 수, 새 사용자 수, 참여 세션, 참여율, 사용자당 참여 세션 수, 평균 참여 시간, 이벤트 수, 그리고 이제 전환, 그리고 총 수익 이런 것들까지 쭉 다 나오네요. 생각보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총 수익은 얼마 안 되네요. iOS 가 오히려 25.24로 조금 더 수익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사용자당 수익이 많은 플랫폼이 어딘지 이거를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드로이드에 집중하는 전략을 설정을 하는 게 좋을지 많죠. 확실히 이제 많으니까 안드로이드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수익 구조로 봤을 때는 아이폰 쪽이 더 많으니까 아이폰 쪽으로 가는 게 맞을지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뭐 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단순히
이 앱을 사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은 iOS 쪽으로 가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싶으면은 이 iOS보다는 안드로이드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서 비록 들어오는 돈 자체는 지금 얼마 안 되지만 이제 나중에 이를테면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면서 여기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광고 시장을 또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광고 비용 자체는 여기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여기에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그 광고 비용을 또 생각해 보면은 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사용자가 되면 될수록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플랫폼별 사용자들의 이제 동향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운영 체제, 그렇죠? 뭐 이렇게 좀 간단히 볼 수 있었고요. 플랫폼, 이제 여기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제 OS 버전도 찾을 수가 있고 운영 체제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자, 운영 체제별로 사용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운영 체제별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렇게 좀 절대적으로 많은 거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죠. 48,000, iOS는 3,500, 윈도우는 700, 맥킨토시 280, 뭐 요 정도로 좀 나오네요. 리눅스도 있고 크롬 OS 쓰는 경우도 있고 기타 등등 두 가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이나 이제 운영 체제를 선택해서 이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접속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특히 뭐 쇼핑몰 같은 경우야 뭐 안드로이드로 접속을 하든 iOS나 뭐 윈도우나 맥킨토시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죠. 내가 옷을 판다, 내가 신발을 판다, 뭐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게임을 판매하는 업체라 그러면은 좀 관계가 있겠죠. 게임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는데 게임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사람들이 접속하는데 안드로이드 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지 iOS 즉 아이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접속을 하는지 윈도우 운영 체제인지 맥킨토시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게임 개발의 방향이나 혹은 이제 판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운영 체제들을 이렇게 한번 이제 검사를 해봤고요. 자, 기기 카테고리별로 사용자들을 한번 또 찾아볼까요? 기기 카테고리별로 이거는 어디서 보면 될까요? 기기 카테고리별은 자, 다시 기술 개요 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고요. 아래쪽에서 클릭을 하다 보니까 기술 세부 정보 쪽으로 지금 우리가 내려가 있습니다. 세부 정보 쪽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기술 개요를 클릭을 해 보시면 그리고 기술 개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 좀 보시게 되면은 아까 봤던 요 안드로이드, iOS 웹 있었고 지난 30분 동안 사용자 수, 운영 체제별 사용자 여기 나오네요. 요것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플랫폼, 기기 카테고리별 사용자 이게 또 나오죠. 자, 요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책에 있는 그림 이거죠. 기기 카테고리별 사용자에서 모바일을 사용하는 게 95.3%, 태블릿을 사용하는 게 2.6%, 그리고 데스크탑, 일반 PC를 사용하는 게 2.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일반 PC, 여기가 태블릿, 요 나머지 95% 이상이 모바일 폰, 이제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이제 접속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기 카테고리별 사용자도 확인해 봤습니다. 플랫폼 기기 카테고리별 사용자 이런 그래프들을 쭉 보면서 화면 해상도별, 자, 화면 해상도도 나타나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웹브라우저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거나 할 때 어느 정도의 해상도를 사용해서 접속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내용들은
신발을 파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핸드폰 게임을 파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죠. 즉 내가 게임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만드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이 사용자들이 어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20, 1080 보통 FHD라고 부르는 요 정도 화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좀 더 낮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만족하려면 가장 낮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1280, 720 여기에다가 맞춰서 만들면은 누구나 다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는 이렇게 2560, 1440처럼 이렇게 좋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좀 저해상도의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느끼는 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핸드폰 좋은 걸 샀는데 왜 이렇게 화질이 열악하냐, 뭐 이런 이제 컴플레인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에다가 맞출 건지 뭐 이런 것들도 판단하는데 이제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FHD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가장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 게임을 만들 때 FHD를 기준으로 해서 보일 수 있게 하고 여기보다 좀 더 낮은 해상도에서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게임이 출시가 된다 그러면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최신 앱 버전 플러드잇 안드로이드 2.65가 있고 iOS는 2.6.58이 있네요. 최신 앱 버전까지 있고 앱 안정성 개요도 있고요. 기기 모델명 사용자인데 모델명 RMX 3231, K5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기기 모델별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쭉 나오네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앱 버전별 사용자도 있죠. 아까 잠깐 봤었던 건데 이거는 앱 버전이군요. 버전별 사용자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2.65, 그 밑에 있는 게 2.6.58, 그 밑에 보면 2.65, 2.6.58, 2.6.53, 2.64, 2.6.52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앱 버전들이 있고 이 버전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버전들도 게임을 적어도 만들고 판매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정보가 될 겁니다. 최신 앱 버전, 앱 안전성 개요 이런 데이터들 우리가 쭉 볼 수 있었고요. 기기 모델명 사용자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앞부분에 봤던 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기술 보고서 용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이제 플랫폼 안드로이드냐, iOS냐, 이렇게 앱이냐 이렇게 해서 플랫폼별 사용자를 확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플랫폼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보통 플랫폼이라고 할 때는 안드로이드, iOS, 웹 이런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그 뒤쪽에 보면 이제 운영 체제, 보통 이제 여기죠. 운영 체제,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맥킨토시, 리눅스, 크롬 OS 이런 것들이 있죠. 운영 체제는 어떤 기기가 돌아가게 해주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보통은 개발자가 직접 개발하는 건 아니고 이미 주어져 있는 걸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별 사용자들을 또 우리가 확인했었죠. 보고서에서 운영체제는 이제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맥킨토시, 리눅스, 크롬 O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요. 기기 카테고리는 여기는 이제 모바일이냐, 태블릿이냐, 데스크탑이냐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부류로 이제 나눠집니다. 데스크탑은 제일 큰 거죠. 태블릿은 들고 다니는 뭐 아이패드라든지 혹은 이제 삼성 갤럭시 탭 같은 이런 것들일 거고요. 그리고 모바일은 보통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이제 작은 것들이 되겠죠. 플랫폼 기기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카테고리별. 그러면 여기는 이 앞에서 봤던 플랫폼과 기기가 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요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즉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을 쓰면서 모바일인 기계, 즉 대부분의 그 삼성 계열 혹은 그 아이폰이 아닌 스마트폰들은 다 이쪽에 해당이 되겠죠. 스마트폰들은 모바일이면서 안드로이드 계열인 거고요. 그런데 안드로이드면서 모바일이 아닌 태블릿이 있죠. 네, 이제 갤럭시 탭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고, 요거는 이제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태블릿 쪽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화면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 태블릿에 맞는 프로그램들, 앱이 이제 별도로 있죠. 이제 모바일용, 스마트폰용 앱이 있고 똑같은 걸 태블릿에서 쓰게 되면은 이게 화면이 너무 커져서 좀 보기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또 그렇다고 태블릿에서 쓸 수 있는 그 앱, 그 화면 크기에 맞춰져 있는 걸 이제 모바일 폰, 스마트폰에 보게 하면은 또 너무 작아지죠. 이를테면은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 저도 이걸 이북 용도로 책을 읽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책을 읽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책 한 페이지 정도가 태블릿에 가득 찹니다. 책 한 페이지를 가득 차고 이거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자, 이걸 똑같이 스마트폰에 보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의 LCD 해상도는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다 보이긴 하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너무 글씨가 작아서 인식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따로 나눠서 똑같은 안드로이드 계열인데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사용을 하는데 기기는 모바일이냐 태블릿이냐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둬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모바일을 쓰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쓰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똑같이 iOS도 모바일을 사용하는 핸드폰,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하고 iOS 태블릿을 사용하는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사람, 네, 같은 사람일 수 있지만 기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걸로 구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웹에 데스크탑 쓰는 경우, 웹에 모바일 쓰는 경우, 웹에 태블릿 쓰는 경우 또 각각 나눠지겠죠.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어떤 브라우저 쓰느냐도 사실은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도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웹사이트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을 때 어떤 브라우저를 주로 사용하는지 좀 확인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크롬 브라우저 쓰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제일 많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쓰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사파리 쓰는 사람들도 꽤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제 최종적으로 버리고 이걸 완전히 이제 폐기 처분하고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더 이상 이제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엣지라는 새로운 브라우저를 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파이어폭스가 있고, 파이어폭스도 꽤 속도가 빨라서 이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라는 웹 브라우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웹뷰어, 삼성 인터넷 이렇게 쭉 있네요. 이 아래쪽으로 여러 개의 다양한 이제 브라우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웨일이라는 브라우저가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도 조금 있습니다. 웨일 같은 경우도 좀 특별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웹 브라우저가 사용되는 이유가 뭘까요? 보시면 이제 크롬이 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됐느냐, 이것도 사실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 게 이제 맨 처음에는 그냥 HTML만 보여줬었죠. 초기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HTML이라는 이제 요 내용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써볼까요?
HTML, 이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그 약자죠. 그래서 처음에 웹이라는 게 인터넷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HTML을 사용해서 얘는 텍스트예요. 텍스트. 하이퍼 텍스트죠. 제일 중요한 건 텍스트예요. 텍스트고 마크업 랭귀지예요. 랭귀지는 랭귀지인데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랭귀지는 아니었고 그냥 마크업 랭귀지, 즉 꾸며주는 그런 정도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뭐 단계를 나눠서 한 5단계 정도, 6단계 정도의 크기로 둘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워드 프로세서에서 이렇게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를 글씨 크기를 굵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진 않지만, 얘네들은 이를테면 글씨 크기를 굵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B라는 태그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요 사이에 들어있는 B와 B 태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볼드체가 돼서 이제 굵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랭귀지였죠. 자, 이게 초창기의 인터넷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CSS라는 게 여기에 추가가 되죠. CSS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추가가 돼요. 이게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된 이유가 요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일반 텍스트만 보여주기에는 별 무리는 없었는데,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약간 부족한 거죠. 2% 부족한 거죠. 2% 부족해서 얘를 가지고 텍스트를 올리기는 올리는데 텍스트를 조금 더 꾸밀 수 없을까? 조금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게 이제 CSS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HTML과 CSS는 일반적인 텍스트, 정보를 담는 게 HTML이고, 그 다음에 CSS는 이렇게 만들어진 텍스트를 조금 더 아름답게, 화려하게, 미려하게 꾸며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만으로 또 만족할 수 없고요. 여기에다가 프로그램 기능을 좀 넣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까지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까지가 보통 우리가 프론트엔드라고 부르는 요 앞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드는 그 안에다가 프로그램 코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읽죠? 누가 읽냐 그러면 서버에서 읽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에 있는 웹 브라우저가 읽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 있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를테면은 가장 대표적인 거 index.html 요런 파일을 읽는 거죠. 혹은 index.php 이런 걸 읽는 거죠. 혹은 뭐 JS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파일들 안에 HTML도 들어있고 CSS도 들어있고 자바스크립트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파일을 읽는 거는 브라우저라고 했잖아요. 크롬, 사파리, 엣지,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이 읽는데 이걸 처리하는데 속도가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브라우저별로.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게 사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였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이게 웹 표준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독자적인 길을 많이 걷다 보니까 초창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했던 좀 약간은 좀 나쁜 버릇이었죠. 이제 우리가 하면 그게 표준이 된다, 뭐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게 이를테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거였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사용하지 않았죠. 우선은 이제 웹 표준에서 많이 틀렸고, 두 번째로는 속도가 너무 떨어졌고, 성능이 너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신에 다른 것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웹 브라우저들이 또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이제 좋은 웹 브라우저들은 있었고요. 사파리나 파이어폭스, 뭐 오페라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전에 사용됐던 것들이었고요.